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가는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번 주 토요일이죠. 토요일 오후 1시에 제가 세종 마이스센터 8층 대형 세미나실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 오신다면 저희가 이제 세종시는 처음 가다 보니까 몇 분 정도 오실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시간 되신다면 꼭 오셔가지고 오프라인에서만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듣고 공부하고 가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많은 분들 오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오늘 시장부터 체크 한번 해본다면요. 시장은 일단은 올라오고 있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보이지 않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보이지 않는 길을 일단 가까스로 지켜내는 모습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추세는 어떻게 긋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아래쪽 라인이 그냥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이 조금 중요하고 요 아래쪽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는 것은 오르는 것도 내리는 것도 아니다.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요즘에 일교차가 조금 심하다고 해서 봄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교차라는 것도 너무 낮에는 좀 덥고 또 저녁에는 이렇게 좀 춥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된다라는 건데요. 이 상승세에서도 이 상승을 하고 있는 도중에서도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일교차처럼 왔다 갔다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아래자리까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과정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요 흐름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탈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될 텐데 어제 이탈하나 싶었는데 잘 버텨냈고 오늘도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자리가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이 흐름대로 일단은 당분간은 지속이 돼서 올라가겠구나. 그럼 이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지난 전고점인 2480포인트가 고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흐름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요 흐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고 있는 흐름, 요렇게 내려가고 있는 흐름도 있기 때문에 올라오게 되면은 전고점까지가 아니라 일단 첫 번째 고비는 2440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저 자리를 뚫어야 이 흐름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예상해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저기를 뚫고 올라가지 못한다면 일교차가 있듯이 더웠다가 추웠다가 2300 언저리까지는 그냥 내려갈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인 거죠. 그리고 이 흐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아래쪽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위아래 흐름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얘는 2200까지 내려가더라도 이상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요 흐름만 있는 게 아니죠. 전체적인 큰 흐름으로 봤을 땐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요 내려가고 있는 요 흐름 자체가 위쪽으로 돌아가려면은 횡보를 좀 오랫동안 하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겨야 될 것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요 흐름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 큰 흐름을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탈 이후에 저 아래쪽까지 1500포인트까지 내려가야 균형이라는 것이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균형을 맞게끔 움직이려면은 1500까지도 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흐름은 흐름 속에 흐름이 있고 흐름 속에 흐름이 있는 형태로 계속해서 작게 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 흐름도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걸 또 분봉으로 쪼개보게 된다면은 또 그 안에서의 여러 가지 파동들과 흐름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뭐 월봉으로 봐야 되나 일봉으로 봐야 되나 주봉으로 봐야 되나 그런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방향성을 우리는 예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을 가기 위해서 다양한 고속도로를 타기도 하고 다양한 도로를 탈 수 있는데 어쨌든 목적지가 부산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지금 여기서 좌회전을 한다고 해서 또는 우회전을 한다고 해서 유턴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부산을 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고 그리고 직진을 한다고 해서 뭐 어떤 방향으로 한다 해가지고 이거는 부산을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목적지가 어디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조금 단기적으로 캔들 하나하나 보면서 하루하루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가 어딘지를 최대한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점, 그 점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은 야스부터 해서 선익 시스템까지 세 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에는 LG 디스플레이, 제가 디스플레이 관련
문현주는 좋다라고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LG 디스플레이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기업들이 지금은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품절주도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서 옥석을 가리거나 좋은 기업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사실은 좀 역부족인 시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기업들은요, 이제 하이소닉이라고 하는 기업이 이제는 4년 3개월 만에 거래가 재개되었는데 일단은 하한가로 출발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요. 코인플레이와 SNW 등 정지가 풀렸다가 재개가 된 기업들이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아우딘 퓨처스 점상한가 갔는데 사실 이거 이렇게까지 갈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심하라. 주가가 급등 나왔다고 해서 요즘에는 무조건 아싸 좋다라고 하면서 기다려버리게 되면은 좋은 일은 안 생길 수 있다라는 점,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급등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일단 먼저 상한가에 들어간 한국정밀기계를 보게 되면요. 요거는 이제 한국 정밀기계는 이제 하이소닉은 4년 3개월 만에 거래 재개가 되면서 하한가 갔다면 얘는 오히려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어요. 상장 유지가 결정이 되면서 상한가를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한가 가는 종목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래 정지 이후에 관심을 가지는 그런 기업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하이소닉이라든지 또는 DXVX 이런 기업들에 눈이 자꾸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SNW와 같은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거래량이 좀 많다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한국 정밀기계 영향으로 저런 기업들도 약간 시세를 내는 듯하고 사람들의 매수세가 좀 들러붙긴 했지만 아무래도 안 좋은 기업들인 것은 사실인 거죠. 거래가 정지됐다라는 것만으로도 조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에 관심 안 가지는 게 좋고요. 일단 이 한국 정밀기계가 거래 재개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급등 나왔는데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거래 정지 이후에 갑자기 엄청나게 폭등하는 일은 없어요. 다시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자리 잡는 데 시간을 걸리고 급등 나오는 경우는 있는데 바로 이렇게 날아가는 경우는 진짜 한 10종목 중에 한 종목 있을까 말까 정도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들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큰 욕심보다는 빠르게 잘라낸 다음에 나중에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진짜로 미련이 남고 그리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때 다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다. 깔끔하게 정리하는, 상한가 풀렸을 때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가져가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선익 시스템이 이렇게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선익 시스템도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간 게 일단은 품절주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품절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제 발행 주식수가 일단은 우리 주식시장에는 한정되어 있는데 주식수가 풍부하지 못하면은 이제 품절주라고 보통 불러요. 이 종목도 거의 발행 주식수가 920만 주인데 지금 보면은 대주주 지분으로 거의 한 500만 주 가량이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통 주식수가 적다 보니까 조그마한 매수세에도 위로 급등이 나와버리는 형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세력들 입장에서는 급등시키기가 좋고 그리고 팔아야 될 물량의 수도 적고 개미들이 조금만 사주면은 바로 급등이 나오면서 팔기도 쉬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세력들의 약간 용돈벌이 정도로 만들어지고 있는 종목들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기업들은 안 사는 게 정답인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또 이제 이런 기업들 디스플레이가 오늘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LG 디스플레이에 힘을 입어가지고 OLED 장비 업종들 이런 것들이 급등 나오는 거에 또 눈독 들이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신고가 영역에 들어갔고요. 신고가 영역 들어간 다음엔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그 누구도 확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적당히 신고가라는 말은 이 종목을 들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수익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익 중인 모두가 언제 파느냐는 내가 먼저 팔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깔끔하게 분할 매도를 통해서 마무리 지으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야스라고 하는 기업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야스, 일단 이 기업도 뭐 어떤 기업인가 하면요, OLED 관련주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디스플레이 쪽이 강하다 보니까 OLED 쪽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기업은 지금 적자가 이제 슬슬 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올라올 만한 기업까지는 사실은 아니었는데 이 종목도 주식수가 그렇게 풍부하게 풀려 있지는 않습니다. 1300만 주 중에서 한 800만 주 이상이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품절주 관련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것도 그렇게 강하게 올라가긴 힘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12,000원대 이렇게 매물대가 좀 많이 쌓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 자리까지 올라오면은 힘들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12,000원대에서 타협 보고 매도하신 다음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접근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디스플레이라든가 OLED 관련주들은요, 앞으로 굉장히 필요한 산업입니다. 우리가 자동차에도 지금 디스플레이가 많이 들어가고 있고 뭐 폴더블부터 해서 롤러블 그리고
그리고 뭐 스마트폰의 변화, 디스플레이는 점점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LG 디스플레이라는 이 기업도 제가 방송 상담을 통해서 계속 좋다, 들고 가라, 그리고 뭐 이거는 역발상 투자를 통해서도 제가 괜찮다라고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홀딩해서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산업은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떨어져 있는 기업들 중에서 디스플레이, OLED, LCD 관련주가 있다면 옥석을 잘 가리셔가지고 갖고 있는 것도 좋고, 내 종목 중에 그런 게 있다면 조금 추가 매수를 통해서 매수가를 낮춰놓는 것도 좋다라는 점, 그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시장은 여기 이탈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별 볼 일 없게 그냥 이렇게 지나갈 것 같아요. 그렇게 별 볼 일 없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니까 그냥 항상 또 저 지수가 이렇게 조정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대비를 해 놓되, 조정이 들어왔다고 해서 무서워할 건 아니죠. 매수에 임해야 됩니다. 요즘 보니까 이제 경제방송이라던가 유튜브 채널들 보니까 이제부터 위기가 온다, 본격적인 하락이다라고 이제 떠들어대기 시작하던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떠들어대니까 감사하네요. 이제 내려갔다가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더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점점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된다면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당분간 떨어질 것 같아요, 그들의 말대로. 그리고 제 생각도 약간 한번 밀 것 같은데, 그들은 여기서 밀면 더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밀면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점 참고해가지고 우리가 매수 포인트를 잡아보자고요. 자, 일단 관망하면서 천천히 다가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